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드디어 애플워치 시리즈 7이 11월 15일에 출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1차 출시국이 돼서요,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1차 출시국들, 익숙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과 같은 날 처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직 전 세계에 출시되지 않았고요. 애플코리아에서 리뷰를 위해서 잠깐 먼저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제품인데, 먼저 포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애플워치 포장은 좀 한결같죠. 길쭉하게 빼고 그 안에 이렇게 애플워치 본체가 쌓여 있습니다. 맨 첫 세대 애플워치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따로 쌓여 있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밴드를 이렇게 따로 패키지에 넣는 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밴드는 좀 따로 고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애플워치 케이스만 따로 살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이랑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존 시리즈 6랑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시리즈 6랑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제가 받은 제품은 이게 49mm 제품이고요. 제가 기존에 쓰던 게 40mm 시리즈 6 40mm라서 이게 딱 화면 크기나 그런 것들, 디자인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다르지 않고요. 딱 누가 봐도 이거 애플워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 시리즈 7이 발표되기 전에 여러 가지 루머들 중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고, 심지어 동그랗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어쨌든 변화가 크게 있어서 이 밴드도 달라진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거는 1세대 제품이랑 완전히 그대로 호환됩니다. 이게 제가 쓰던 애플워치 첫 제품인데, 이 밀레니지 루프를 여기다가 끼울 수 있습니다.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꽂으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쳐볼까요? 좀 이 녹색 컬러랑 이 은색 밀레니지 루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엄청 어울린다는 느낌은 사실 좀 아니네요. 그래도 그동안 갖고 있던 쓰던 밴드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곡률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애플워치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디자인이 사각형 디자인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계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지난 6개 세대가 나오는 중에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여전히 시계가 둥글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모난 시계들 있잖아요. 까르띠에나 에르메스 같은 이 네모난 시계가 주는 특유의 느낌이 있고요. 이 자그마한 화면에서 사실 뭔가를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이 사각형이 최적이긴 합니다. 이건 스마트워치니까요. 당장 보면 동그란 데에다가 표시한다라고 하면은 글자가 옆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커지니까 글자가 짧게 나오다가 길어졌다가 짧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거나, 아니면 영역이 잘려서 위아래는 버리고 가운데만 표시된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조금 디스플레이 아깝죠. 이 디스플레이를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사각형이 최적이긴 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에 크게 기대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리뷰는 아니고 며칠 안 돼서 리뷰보다는 발표 이후에 느끼는 핸즈온 이런 개념에 좀 더 가까운데, 기대했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플레이고요, 다른 하나는 배터리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일단 크고 밝아졌습니다. 애플워치로서는 이게 세 번째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 3까지 이어왔던 1세대, 그리고 이게 시리즈 4, 5, 6을 이어왔던 2세대, 그리고 이제 이게 3세대의 디자인인데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이전 시리즈 6보다는 20% 정도 커졌고요. 처음 1세대 제품이랑 비교하면 거의 50%가 커졌습니다. 이게 시계가 그냥 커진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영역 자체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크기는 거의 그대로고 화면만 커진 거죠. 그러려면 사실 이제 테두리가 얇아진 거죠. 화면 주변의 테두리만 보면 시리즈 7이 1.7mm입니다. 거의 없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리즈 6가 3mm고요. 시리즈 1, 2, 3 얘네들은 이제 4.5m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콘텐츠 훨씬 늘어났어요. 이게 단순히 크게 보여준다 이런 것보다도 이 화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양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제가 애플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설명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한눈에 보이는 콘텐츠 양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크롤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거죠. 20% 정도 더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20%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 느낌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콘텐츠로 꽉 차는 막 위압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정도예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예전에 쓰던 1세대 제품을 같이 꺼내가지고 좀 비교해보니까 참 많이 변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이 수치를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 1세대 제품이 큰 제품이 42mm였잖아요. 이게 43mm로 그리고 다시 45mm로 이제 달라졌는데 그동안에 밴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고요. 그대로 밴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디자인이 최대한 짠해서 시계가 커지는 거는 좀 맞고 그 안에 디스플레이를 더 짜내는 이 디자인들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딱 봤을 때 이게 더 요즘 시계구나 라는 느낌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부분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일단 쓰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애플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애플워치는 18시간입니다. 하지만 뭐 18시간에서 끝나지 않죠. 배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성능과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둘이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이용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써봤을 때 이 시리즈 7의 S7 칩이 이전 시리즈 6에 들어가던 S6 칩에 비해서 뭐 엄청 빠르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뭐 애플이 이 칩에 대해서도 뭐 성능 이전 세대보다 얼마나 빨라졌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 시리즈 6에 이미 충분히 빨라서 뭐 로딩이나 퍼포먼스 문제 같은 것들이 원래 없었죠. 애플도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요. 지금 이 워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앱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배터리에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걸 겁니다. 사실 이 1세대 때만 해도 앱 하나 띄우려면 사실 우리가 이 돌아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봤어야 됐죠. 그래서 시리즈 2, 3, 4 넘어가면서 그 비약적인 성능 개선에 되게 놀랐던 경험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리즈 5 정도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뭐 로딩 같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리즈 6만 해도 그냥 앱 누르면은 바로 뜨고요. 7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서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 직접적인 성능보다는 이 효율을 더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더 적은 에너지로 할 수 있도록 더 적은 CPU 퍼포먼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전보다 CPU가 쓰는 배터리 전력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이게 당연히 화면 크기가 커지면 전력 소비량이 따라서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기 중에 밝기가 이전보다 70%까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대기 중일 때와 실제로 우리가 워치를 쓸 때 사이에 그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그 간극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봐서는 시리즈 6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밖에서 밝은 데서 보면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좀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기 중에 화면 밝기를 올렸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화면 밝기를 더 밝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배터리를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디스플레이도 배터리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을 거예요. 애플은 계속 디스플레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런 저전력으로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거의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배터리 용량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밝게 또 크게 보여주도록 설계가 된 거죠. 그만큼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뭐 디스플레이 전력 소비, CPU 전력 소비 이런 부분들을 줄여낸 거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이 들어갔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워치OS는 시계를 24시간 차고 있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죠. 계속 차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도 차려면 이게 항상 충전이 돼 있어야겠죠. 근데 애플워치는 한번 충전하면 18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언제 충전을 하냐? 적어도 뭐 샤워하는 동안 아니면 퇴근하고 뭐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찼을 때 최대한 많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벗어두는 공백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충전 속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충전 속도는 사실 계속 높아져 왔어요. 그래서 시리즈 6만 해도 충전 속도 꽤 빨라졌는데 시리즈 7은 45분이면 거의 80%까지 충전되니까 배터리에 대한 고민은 훨씬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잠깐 써본 느낌으로는 하루에 30분만 충전해도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배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30분 정도씩만 충전을 하면 배터리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언젠가는 한번 충전해서 한 이틀, 3일씩 쓸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충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진짜 고속 충전이라고 할 만큼 빨라졌어요. 기존 충전기로도 충전을 할 수 있지만 고속 충전을 하려면 같이 들어있는 충전기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건 이 색깔인데 저는 거의 항상 뭐 검은색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거 선호했는데 이 알루미늄의 이 그린 컬러도 생각보다 뭐 엄청 초록색이 아니라 좀 되게 짙어서 실내에서 보면은 뭐 검은색 같은 느낌인데 좀 이렇게 밝은 데서 햇빛 같은 데 비춰보면은 또 쫙 녹색이 나옵니다. 컬러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이 색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 뭐 구매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색깔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시고 사보시는 게 좋겠죠.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크기 조금 변화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 45mm보다는 41mm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저도 옛날에도 계속 이제 매년 고민을 하다가 작은 걸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처음 사신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맞을지, 뭐 남자는 큰 거, 여자는 작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뭐 옷 입는 스타일이나 또 시계 평소에 차는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크기가 있을 거니까 꼭 한 번씩 차보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애플워치 시리즈 7 전체적인 첫인상을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써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좀 더 궁금한 것들도 있어서 그건 좀 써보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